데이비드 위즈너의 모든 그림은 저는 약간 환상? SF 판타지. 글자 없는 그림책으로 많은 상을 받은 데이비드 유즈너의 시간 상자입니다. 네. 데이비드 위즈너는 정말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피카소의 추상화를 어려워하듯이 이 데이비드 위즈너는 네. 글이 없으니까 네. 제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온전히 저의 몫이잖아요. 네.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아마 저랑 달리 엄청 꼼꼼하신 성격이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작가의 의도를 확실하게 내가 100%, 200% 파악해야 된다. 약간 책을 만드는 분이라서 더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시지만. 네. 저는 근데 순전한 독자의 입장에서 일단 글자가 없잖아요. 이 글자가 네. 없는 거는 지금 마음대로 해서. 시간 상자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게 카메라 네. 렌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색깔도 색감이 이게 자세히 봐도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러지만 사실 카메라 렌즈이면서 동시에 물고기 눈이에요. 네. 작가는 참 이런 상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화 우리 보다 보면은 그 무슨 동물이나 사람의 눈을 이렇게 크게 확대 클로즈업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눈으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기법을 썼구나. 그러니까요. 처음엔 사진기인 줄 알았는데 왜 네네. 빨간색이지?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네. 이 책에서 나와서 네. 이게 카메라의 렌즈가 아니고 네. 그 물고기의 눈이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고 근데 이중적이구나 또 카메라가 나오니까 네. 이제 다 보고 나서 표지를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보통 표지는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의도를 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는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표지가 네. 가장 상징적이라서. 네. 사실 이게 글자 없는 그림책이라서 이렇게 펼쳐지면은 어떤 그냥 소년이 백인 소년이 그냥 여름에 바닷가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거짓말 대마왕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데이비드는 오늘 방학 첫날입니다. 네. 아침부터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밑에 갈매기 3마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비켜? 쟤 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기분이 나쁘네?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막, 이른 다역의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데이비드 위즈너,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는데, 데이비드 위즈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엄청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네. 데이비드 위즈너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천재적인 하나에 약간 꽂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백과사전을 보고 똑같이 그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려낸다는 게 꼭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백과사전이니까 설명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산에 무슨 나무가 살고 뭐가 어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서.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리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 상자가 거의 수준은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의 수준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상 굉장히 이제 대학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그건 이제 구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나중에는 하면서 스킬이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림 실력은 있었다라는 거. 하루에 그림만 뭐 거의 10시간씩 계속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수년 동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을 이해하는 능력, 또 사물을 표현하는 능력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사실적인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단색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뭐 미피라든가 뭐 아무 설명 없이 뭐 학교 가거나 이렇게 다 아주 뭐 3가지, 4가지, 5가지 색깔이 좋아요. 한 3살 뭐 이럴 때까지는. 그런데 조금만 잘하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금 주의하실 것이 존 버닝햄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은 초등학교 이상한테 일으켜주는 게 좋아요. 그런 이유는 그게 이제 파스텔 톤이나 굉장히 흘려서 그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데이비드 위즈너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소개할 뭐 영국의 유명한 고릴라 작가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면 사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아이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폭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 작가가 데이비드 위즈너여서 데이비드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이제 아까 처음에 나오는 그 이제 약간 강구 같아요. 바닷가에 이거 막 소리 나고 막 우수수 다니는 애 있어요. 엄청 바다 바퀴벌레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만 사실 여기 보통 아이들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예, 쌤 여기 이렇게 클로즈업 네네. 됐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네, 예, 보고 있는 보고 장면이 있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 옆에서 이제 보면은 그림으로 다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글로 썼으면 아 바닷가에 놀러 가야 되니까 가져가야지. 망원경도 가져가고 멀리 수평선 바라봐야지. 아 현미경 뭐 이제 벌레 나오면 자세히 봐야지. 또 뭐 먹어야지. 뭐 해초 다물 바구니 갖고 가야지. 삽도 갖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잔뜩 가져와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한참 이제 바다 그 아까 곤충을 바다가 이제 모래를 파러 가요. 근데 모래 파러 이제 가까이 가다가 엄청나게 이제 파도에 휩쓸리죠. 오, 예. 네, 이제 이런 거를 보일 때, 아, 너무 심심해. 뭐 하지? 야, 너 저기 가라고. 막 갈매기하고 막 이야기하듯이 막 해요. 이 개를 잡을까? 아니야. 개를 잡을까? 뭐를 잡을까?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쿵, 큰일 났잖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엄청 파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네. 카메라를 네. 이제 떠밀려 오죠. 사실은 카메라 그러면은 바닷속에서 나왔으니까 선생님 현실적으로는 다 망가진 거잖아요. 이게 네. 멀쩡하진 않잖아요. 게다가 이 카메라에 보면은 막 따개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오래 있었던 카메라잖아요. 보통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다 망가진 카메라다.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거 누구 카메라냐, 내가 가져도 되냐, 또 거기 지키는 바다 그렇죠. 가드한테 또 네. 가서 이거 누구 거냐,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이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열어보니까 카메라에 필름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네. 솔직히 이 카메라 지금으로부터 선생님 이게 작품이 쓰여진 지가 한참 됐잖아요. 10년을 네. 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필름 카메라가 존재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누가 필름 카메라를 써요? 다 핸드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의 필름을 그 근처에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요. 중요한 거는 현상을 하는데 사진이 또 나와요. 근데 이런 과정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고 저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진을 현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진 속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네요. 엄청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만화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른 그림으로 하면. 네. 첫 번째 사진이 보면 선생님 네. 가까이 보면 물고기가 아니라 기계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는 실제 물고기가 똑같이 가는데 어떤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엄청 정교한 물고기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들었으니까 찍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림 다음에는 무슨 그림이 있냐면 바다 속에서 문어들이 이제 작은 문어나 뭐 작은 생선들을 두고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네, 문어 할머니가. 할머니인가 봐요. 쪼글쪼글해요, 조금. 호텔 같아요. 네, 호텔에서 얘네들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이제 바닷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나 탁자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이 포장이사 그런 게 빠진 거예요. 바닷속에 난파가 된 거겠죠? 과거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바닷속에는 선생님 사실은
불이 없잖아요. 네. 불이 있어야 책을 읽을 건데. 오. 근데 여기 보세요. 아귀가 불을 켜줘요. 아, 근데 이런 장치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불이 그렇군요. 다 아귀가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지금 문어 할머니한테 할머니 책 읽어줘요. 오. 아 물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귀가 와서 제가 켤게 제가 아. 불 켜고 입 벌리면서 막 힘 딱 주고 막 여기도 아귀 저기도 아귀 그래서 바닷속을 막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해는 너무 어두운데 네. 웬 전등인가 했더니 네, 아귀에. 그래서 물고기들도 여기 보시면은 어디 끼미에 깨어놓은 것처럼 줄줄이 앉아 있고요. 여기 또 문어, 꼬마 문어들은 할머니 바로 무릎 밑에서. 바닷속 학교가 생겼네요. 네네네. 네. 또 어떤 애들은 들으면서 그 어항 같은 데를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음. 나왔다. 우리 애들이 좀 그러잖아요. 집중 안 하잖아요. 어떤 애들. 근데 그런 걸 네.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아, 예. 근데 그 다음 또 그림은 야. 우리가 인간도 똑같잖아요. 막 풍선 큰 거 그런 거 벌룬 타고 네. 공중에서 세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예요? 보고. 네네네. 보고 아니면 개복치 같아요. 이렇게 클 정도면은 네. 그 개복치라고 엄청 순한데 큰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부풀린 거 보니까 큰 보고로 돼 있고 지금 거기다 달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바다의 하늘을 날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은 물고기도 사람도 똑같다. 네. 그리고 또 야. 예. 이거는 이 데이비드 위즈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네요. 정말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이 누군가 상상해 줬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 와. 그리고 또 바다 속에도 우리가 사실 선생님은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네. 근데 사실 외계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네. 이미 지구에 와서 뭔가 탐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간 상자에서는 탐사 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타보기도 하고 아까 다른 물고기처럼 해마하고 왜냐면은 지구까지 왔으니 얼마나 뛰어난 그 능력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물고기, 해마, 고래 이 모든 애들이랑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장난치고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가 바다에 이제 섬이라든가 육지가 있잖아요. 근데 섬이 이제 하루 종일 24시간 섬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근데 섬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제 여기 읽어줄 때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애들한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뭐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으이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팔도 들고 막 정말 이러면서 체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체조 어렸을 때 제가 막 하면 애들이 옆에서 같이 따라하면서 다시 읽으라고 여기 또 읽으라 그러고 또 읽으라 그러고 여러 번 시켰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정말 하이라이트. 네네네. 그 자연사, 현상이 아까 했잖아요, 사진을. 거기에 사진들이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찍혀 있어요.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한 장.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속에 사진이 또 있고, 또 그 작은 사진 안에 또 사진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돋보기로 자세히. 돋보기로 막 자세히 보는데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 되니까 사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미경. 전자현미경. 네네네. 현미경으로 봤더니 네네. 결국에는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100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진기가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인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바다를 여행한 거예요. 다양한. 네네.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인종과 대륙들을 다녔던 거네요. 네. 섬에도 가고. 네. 그래서 1900년 초에 거의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전묘파가 등장하는 쉐라의 그랑자도 일요일 오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옷차림을 하는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 또 친구도
아, 나도 찍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방금 현상한 그 그 사진을 사진을 들고.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이 찍힌다는 거예요. 와. 판타스틱하네요. 네네. 그래서 찍고 나서 근데 세상에나. 다시 바다로 이 카메라를 돌려줘요. 그래서 네. 이 카메라가 또 여행을 떠나게.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그냥 카메라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카메라를 옮겨다 주는 거예요. 오징어가 갖다 주기도 하고 고래가 갖다 주기도 하고 거북이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지나가면서 또 사진을 다 담는 거예요. 네, 바다 속을. 그러니 요 다음 친구는 또 이 새로운 바다를 보겠죠. 여기 이제 인어가 찍혔으니까. 그리고 인어 진짜 현실적이지 않나요? 저는 역대일에 이렇게 현실적인 인어 처음 봤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선생님. 일단 인어가 머리가 초록색이에요. 오. 이거 미역 색깔 맞잖아요. 그리고 이 손도 자세히 앞 보면은 그래요.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네. 다 붙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물갈퀴가 돼야지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위즈너는 그냥 막 상상한 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갖춰야지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네요. 또 인어가 이렇게 몸에 그냥 하얗게 아니라 반점이 있어요. 오. 선생님 우리 물속에 오래 있으면 오. 막 뭐 생기잖아요. 붙잖아요. 껍데기도 아. 붙고 그런 걸 정말 표현을 정말. 네. 오. 그래서 네. 말미잘 옆에서 있는 엄청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인어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에 또 이 어느 바닷가에 예, 누군지 모르지만 네. 어떤 아이가 우연히 그 카메라를 네. 발견하게 되네요. 저는 이런 걸 읽으면 애들이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카메라를 찾으러 다니는 그래서 거예요. 막 그렇죠. 노래 파고 카메라는 언제 오냐? 왜 카메라는 나한테 안 오냐? 나도 이거 그렇죠. 찍어가지고 뭐 남겨야 되는데 네. 약간 이런 그 현실과 상상의 네. 경계를 오가는 네. 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무한한 그런 그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순수함? 네 순수함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신적인 요소가 아닌가. 아. 어른들은 우리는 확실히 인간 사회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융도 그러지만은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네, 그래서 깊은 심과 같은 깊은 생각, 깊은 정신. 저는 이 데이비드 위즈너가 어떻게 말하면 융이 말해주는 깊은 정신의 세계. 오. 네, 이 시대의 정신인 현실에 네. 적응하고 현실에서 공부하고 현실에서 직업을 얻는 그런 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깊은 우리의 정신세계, 영혼을 그 균형 잡아주는 이게 양립이 돼야 좀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데이비드 유진어에 대한 오늘 새로운 발견? 네. 저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워낙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하니까 이 작가의 책들을 여러 권 보기는 했지만 네. 볼 때마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쌤하고 함께 읽으니까 네. 데이비드 위즈너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이 책의 가치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좋은 상을 받았는지 오늘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네. 어머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네. 너무 상을 많이 받아서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